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아래에서 하고 이게 되는 동안에 언제 구로구를 협치구로 지정했죠? 여기 협치구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요. 그렇죠? 네, 서울시에서 아마 협치가 가장 잘 돼서 협치구로 지정된 것 같아요. 구로구가. 이러면 보통 오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뭐 심각할 일은 없죠, 집에. 다들.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네. 저는 여기 지금 좀 이따 지정 토론하신 손문식 이사장도 와 계신데 2016년도 17년도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협치회의가 각 지자체에 생기고 그런 과정에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고 1기, 2기 노원구 협치의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귤나무 키우고 있는데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요. 서울 협치의 발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표지에 보면 제 이름이 아니고 서울 협치회의라고 돼 있어요. 제가 발전하기보다는 사실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참여하신 분 그리고 참여하지 못했지만 함께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와 열정을 담아낸 집대성한 제안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발제는 아니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의 구성은 대충 4가지 파트로 했고요. 첫 번째로는 제안의 배경,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이 정책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뭘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가지 정책 제안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이뤄냈을 때 우리의 현재 모습은 이런데 미래 모습은 어떨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죠.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만. 네, 특별을 위해서. 지금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약간 속도 중심의 정책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꽃바위 이상형을 그랬잖아요. 운전기사가 전라남도 광주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 광주로 가는 버스 운전을 하고 가버렸어요. 예식장에 갈 사람들이 전라남도 광주로 안 가고 경기도 광주로 가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지를 잘못 잡은 거죠.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속도보다는 효과성이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회적 매몰감도 안 들고 적극적 효능감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수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수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정해서 정책을 집행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 동력도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어떠한 속도로 가겠다는 생각들을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이렇게 펴다가 보니까 시민들은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건지 동원되는 건지 잘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동원에 가깝습니다. 예, 참여가 아니고. 왜냐하면 권한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박원순 시장 계실 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슬로건이 참여해서 권한으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이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음은 이제 비전과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여형 시정을 구현하는 거예요. 네. 선진국, 독일 같은 데서 도시를 구조화하는데, 도시를 재편하는데 시민 보드를 만들어요. 포럼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도시를 설계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야 우리가 요즘에 즐겨 쓰는 말로 집단지성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만큼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듯이 시민의 관점으로 보고 시민의 관점으로 결정하고 집행해야 실효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구축인데 이게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노원구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자고 해서 제가 거버넌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은 자기 방식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민간은 내 방식대로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요. 사실은 거버넌스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내 입장에서 협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런 우리의 포럼과 앞으로 정책 제안을 통해서 실질적 집행력이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뭐 이거 행사 시작하기 전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정권과 자치와 협치 이런 걸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방정부 수장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권력을 나한테 가지는 데 관심이 많지 그 권한과 권력과 그거를 우리한테 주는 거 생각 안 해요. 성안군으로 내려오는 풀뿌리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이 상당히 적극적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도 뭐? 돈을 줘야 돼요. 정책은 예산으로 판가름이 나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책 제안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제도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뭐 제도가 뭐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지. 잘하면 되지. 근데 제도는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지난 뭐 탄핵 정국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이한 일을 해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지방정부 수장이 바뀌더라도 광역정부 수장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미리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명칭들은 우리가 제안하는 거지만 확정된 명칭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는 소망하는 명칭입니다. 예, 가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민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마 여기 이제 송문석 이사장님 계신데 예전에 박원순 민선 6기인가 7기인가요? 7기 때도 시민위원회를 만들자고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정도의 시민위원회 보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 있었던 게 민주주의위원회가 행정 안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민회의도 하긴 했습니다. 네네네.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조화하고 행정력이 담보될 정도의 집행력을 가진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여기 구로구는 협치 행정 조직이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 경험으로 노원구는 자치행정과에 있었어요. 어떤 데는 과에 있고 어떤 데는 팀에 있어요. 예, 거의 중부관 수준입니다. 예, 협력 조정이 안 돼요. 전담 부서 갖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해요.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사귈만 하면 없어지고 사귈만 하면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조직적 역량도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행정 조직을 각단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정책 제안의 주장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도 수기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기 수기공론 전문가 오셨어요. 이광훈 대표. 우리가 수기공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원자력과 관련된 거. 우리나라 문교부 지금 문교부 아니죠? 교육부인가요? 교육부에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관한 공론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공론화의 장이 안공론화예요. 꽝론장이에요. 꽝론장. 가보면 불특정 다수가 와서 이거 내가 왜 하지? 갑자기 포스트잇 막 붙이다가
결론도 안 났는데 빨리 끝내라고 그래. 누가 막 빨리 끝내라고.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가요. 잊어먹어요. 그거 안공론장이에요.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명의 공론원을 아예 모집해서 상설적으로 세팅했어요. 당신들은 1년 동안 이걸 계속해야 돼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공론, 수기 공론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의견을 모으고 엠보팅이라고 들어보셨죠? 서울시에. 여러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서울 시민 참여 예산에 투표를 해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제목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수기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과정은 없고 선택하는 과정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모바일 시대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결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수기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바가 집행돼서 평가하고 완료되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서도 만들고 오프라인 공론장도 운영해서 그걸 병합하는 구조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 더 나갔구나. 공론장을 만드는 거야. 공론장 아까 나왔던 공론장이 아니고 공간적 공론장. 사람의 의식을 만드는데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나고 논의하고 활동하는 접점이 되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참 반대하는데 공간의 광역화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기다 크게 만들어놓고 글로 오라는데 글로 못 갑니다. 요즘에 슬세권이라고 있더라고요. 슬세권 들어보셨어요? 쓰레기가 살살 뚫고 나가서 하는 거 그 정도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 내 집 옆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고 생각이 모여서 의사가 결집되고 결집된 의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구현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협치회의의 모델이 또 협력적 거버넌스의 방식이 서울시 단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자치구 더 나아가서는 동단위 서울의 주거 환경과 인구 구조를 보면 아파트 한 동, 이 시골의 한 마을만 합니다. 아파트 한 단지가 거의 면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커뮤니티도 없고 그 단위까지 그 아래까지 참여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오세요 한 사람들 보면 맨날 그 사람들 구청장하고 친하거나 비서실에서 갖고 있는 리스트거나 구현하고 아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저 뒤에 분이 막 웃고 계신데 현실이 그렇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세혈관처럼 저 아래까지 낮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참여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현재는 행정은 일방적 공급자 방식의 행정을 하고 있고 사회는 갈등은 있고 사회적 비용은 많아지고 불신은 누적되고 시민은 실질적 참여자 권한자가 아니라 수단적 참여자, 동원된 참여자로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성공으로 이끌면 미래는 일단 행정은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는 사회적 수용도도 올라가고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적극적 참여 주체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하는 게 이런 돈이 들죠. 이런 모여서 회의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수기 공론을 하고 하는 것이 돈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원구 의장할 때 한 번 했던 경험은 의제 사업을 하나 줄이고 공론장 오신 분들한테 다 수당을 줬어요. 그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단의 의사를 잘 끄집어내서 좋은 사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페인트 칠해서 벽화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나가는
투자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시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발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올라오면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근데 제가 노원구에서 의장을 할 때 민선 8기 적었을 때 슬로건을 정했어요. 협조의 슬로건을. 예. 구청장이나 구에 계신 분들은 여기도 좀 국지에 계신 분 계신데 저한테 맨날 그래요. 당신은 왜 시민사회 편만 들으냐고. 근데 또 협치위원들은 의장님은 왜 구청장이나 행정편만 들어서 이러단 말이에요. 협치는 그런 거 같아요.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보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워크숍 할 때 협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협치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답이다. 여러 답.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었어요. 협치는 2인 삼각관계다. 어느 분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동회 때 보면 이렇게 다리 묶고 달리면 달리기 잘한 두 놈이 붙었는데 그 놈이 꼭 1등을 하지 않더라는 거야. 어? 왜냐면 지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내 속도로 가려고. 근데 대충 달리기 잘 못하지만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결국에는 우승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안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정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는 서울의 협치는 시정과 함께 동반자적으로 나가자는 것을 제안하면서 저의 아쉬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